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때 접근할 수 없었던 북극이 군사적 관심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은 추위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연구원들은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느끼는 물에 대한 중압감과 저체온증의 위협을 해결할 묘안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 해군의 연구 목표는 해저에서 해산물을 수확하는 한국의 해녀였습니다. 미국 언론 UPI는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제주도 해녀를 자세히 소개하며 미 해군이 제주도에서 해녀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들 해녀는 대대로 특히 어머니가 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데 1970년대 초 해녀복이 검은색 곰으로 바뀐 것 말고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녀 규모는 수십 년에 걸쳐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대부분 나이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제주 문화의 핵심이자 척박한 자연 그리고 정치적 억압 속에서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미국 본토에서 연구원들을 파견해 이들 해녀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 연구원 중 한 명인 문태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특히 해녀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아마도 내가 상상한 연구 중에서 가장 괴짜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해녀 사이에 대물림되는 인체 미생물이 체온 상승에 기여하는지 찾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해군 연구소로부터 3년 동안 $50만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 해녀의 피부 및 체내 미생물이 바닷속 같은 추운 환경에서 인체와 교신하며 체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인체에는 세포의 10배에 달하는 미생물 균체가 있는데 성인으로 치면 이들 미생물 균체가 시간당 섭씨 1도씩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문 교수의 연구가 해군 잠수와 연관됐으며 북극 지역에서 해군 작전을 확대하는 데 따라 수중 작전을 위해 체온 유지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극은 새로운 무역로에 대한 영향력과 미개척 천연 자원의 광대한 저장고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하는 국가들과 함께 군사적 관심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주둔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부서가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0%가 있고 석유 매장량은 13%가 있으며 또한 1조 달러에 달하는 히토류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의 해군 잠수부의 능력을 최적화하려면 환경 간의 원활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체프먼은 변하는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 해녀의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다른 환경에 필요한 열 보호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특히 해녀의 미생물이 후손에게 대물림됐을 것이란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는 해녀는 추위에 맞선 사람들의 강력한 표본이라면서 200년 전부터 해녀의 후손이 해녀가 되면서 유전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유타대 멜리사 일라도 연구원 또한 제주 해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인도네시아 바자우족의 잠수 능력을 연구했었는데 이 다이버들은 육지에 사는 다이버들보다 50% 더 큰 비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녀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발견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얼마 전에는 제주를 방문해 해녀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일라도 연구원은 제주 해녀는 많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아무도 해녀의 유전적인 영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유전적 역사에 대한 독특한 조사가 될 것이며 그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의 수온은 겨울철에 11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라도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해녀만큼 차가운 물에서 잠수하는 다른 부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다이버들은 일라도 연구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추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이 수중 작업을 완료하는 능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일단 몸이 차가워지면 어느 순간 손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없는데 해녀가 차가운 물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일라도 연구원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유전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연구원들이 해녀들의 유전자가 발견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유는 해녀들이 임신 중에도 잠수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일라도 연구원은 만약 뱃속의 아기가 해녀의 환경에 적응된다면 아이는 출생할 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주시 인근에 위치한 해녀박물관은 모든 해녀가 아닌 일부만이 임신 중에 잠수했으며 당시 해녀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부터 해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에 집계된 해녀는 24,26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960년대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9,000명 이상이 15세에서 20세 사이였으며 7,200명이 21세에서 30세 사이였습니다. 해녀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해녀는 3,613명으로 이 중 97.8%가 50세 이상이었고 30세 미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라도 연구원은 해녀라는 직업이 지금과 같이 소멸 국면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유전적으로 차가운 물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 생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해녀 집단으로부터 미 해군과 연구원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 생리학의 한계가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연구하는 제주 해녀 프로젝트가 3년간의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